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잘 지내셨나요? 너무 오랜만에 뵙죠? 예, 제가 그동안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바빴고, 또 이제 내담자들도 좀 증가하고, 좀 이것저것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겹쳐가지고, 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. 근데 항상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자주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제가 더 좀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좀, 그리고 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,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, 제가 드디어 구독자를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. 참, 약간 그 구독자들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보면은 약간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, 어, 제 채널이 진짜 이렇게 하루에 막 많을 때는 막 10명 정도 구독자가 생기고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적어도 막 하루에 두세 명 막씩 늘어나고 이래요. 근데 이게 나는 구글에서 그냥 나를 격려해 주려고 그냥 이렇게 페이크 넘버로 만드는 그런 구독자가 아닌가?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정말 구독자들이 이렇게 막 매일 느는 건가? 이런 약간 궁금증도 생기고 그래요.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과 이렇게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교류하는 거는 참 저도 어, 즐거운 어떤 뭐랄까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그런 친절한 댓글이라든가 또 이메일은 저에게 참 좋은 힘이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비디오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나중에 약간 좀 시간이 많이 나고 또 구독자도 약간 더 많아지고 이러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뭐랄까 그 유튜브 기능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. 라이브로 그죠? 서로 만나는 그런 기능. 채팅이 아니라 뭔가요? 아무튼 전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한번 또 라이브로 서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나중에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. 어, 오늘은 그 주제가 이제 인간 관계입니다. 인간 어떤 관계에서 얻는 힘, 그죠?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주제로 선택했냐면,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, 뭐 공황 장애, 또 강박증, 뭐 많잖아요.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그런 정신적인 음, 증상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결국 필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 에너지죠.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근데 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의 에너지가 이렇게 누수되지 않도록, 그죠? 드레인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항상 마음의 에너지가 누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막 피곤해지고 쉽게 막 그 짜증도 나고 막 그렇게 되죠. 그래서 반대로 관계가 좋으면은 이제 힘도 나고 격려도 되고 좀 의지도 되고 이러죠.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어떤 우울함이나 불안함을 달래고 또 스스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근데 관계라는 게 그 양방향이잖아요. 상호성, 그죠?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.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냥 내가 혼자, 그죠? 상호성이 없이 그냥 내가 이 상황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뭐가 있을까? 그거를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 한번 이 내용 들어보시고 여러분만의 좀 더 뭐랄까 새롭고 좋은 방법 있으면 영상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저도 많은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울 수 겠죠 예, 부탁드립니다. 네. 자,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, 일단 내가 내 자신과 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한다는 거의 출발은 결국 내가 내 자신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어려운 일이 있었다, 뭐 고난이 있고, 뭐
어떤 트러블이 있고, 그죠? 뭐 실패가 있고, 막 이런 우리를 막 이렇게 좌절시키고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좀 어떤 뭐 힘들고 뭐 좌절되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성숙한 태도를 갖는다는 이유에서 우리를 좀 너무 뭐랄까 몰아붙이고 스스로 반대로 타인에게는 굉장히 좀 관대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건 이제 물론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. 성숙하고.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감정, 내 감정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는 뭐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뭐 그냥 뻔뻔하게 내 잘못이 아니야 뭐 남 탓하고 뭐 이러라는 말은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내 그 감정을 일단 뭐랄까 중요시 여기고 관찰하라는 거예요. 어떤 감정인지 내가. 그러니까 일종의 좀 나의 자신을 향해서 그 공감하는 거, 컴패션, 셀프 컴패션을 좀 갖고 나 자신을 좀 달랠 수도 있죠. 내가 힘들면. 내가 심지어 내가 잘못을 한 상황에서도 그게 뭐 그냥 무조건 나를 합리화하라는 건 아니죠. 그냥 잘못은 했지만 그건 잘못된 행동이고 하지만 이제 다시 또 잘하면 돼. 약간 이런 식으로 나를 좀 지지를 하라는 거죠. 예. 그리고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, 뭐 화가 난 건지, 불안한 건지, 수치스러운 건지, 아니면 뭐 이렇게 외로운 건지.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할 필요는 있죠. 내가 심지어 잘못을 한 상황에서도,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이고 나는 나니까요. 그러니까 좀 그걸 약간 구별해서 내 감정을 좀 잘 관찰하고 나를 좀 달랠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우리가 그런 방법대로 다른 사람도 대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너무 가혹하면은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대하잖아요. 비슷하게.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내 자신한테 친절하면 다른 사람도 비슷한 방법으로 대하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일단 여러분 스스로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. 여러분에게 친절하십시오. 예.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자기 긍정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셀프 어포메이션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아침 아니어도 돼요. 뭐 저녁이어든지 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. 내 자신을 향해서 야, 너 잘했어 오늘. 뭐 아무개야, 홍길동. 아, 나는 너를 참 좋아해. 나는 너의 그 모습이 참 좋다. 막 이런 식으로. 약간 그런 게 필요해요. 그죠? 그래야 또 힘이 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? 네. 그 말을 일단 좀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별거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 없죠. 그죠? 주변에. 우리는 다 달라요. 사고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. 살아온 뭐 역사도 다르고.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A, B, C라는 세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의 뭐랄까 질이라든가 관계의 형태라든가 관계의 어떤 뭐랄까 좀 퀄러티가 다 다르죠.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결국은 그 사람과 나와의 그 중점 가운데 있는 미들 포인트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이제 이상적으로만 얘기하자면 두 사람이 있을 때 저는 파워가 대등해야 된다고 봐요. 그죠? 누구 한 명이 뭐 우위에 서는 건 안 좋고, 또 누구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도 안 좋은 거고, 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것도 안 좋은 거고. 그래서 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중점을 찾아서, 그죠? 두 사람 사이의 중점을 찾아서 이 중점까지만 가면 되죠.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를 보여주고, 이 사람이 마찬가지로 중점까지 오기를 기다려주는 거. 네, 이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거기서 중점에서 만나면 또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 서로 좀
대등한 관계에서 중점에서 만나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서로 뭐 자기를 무장하려고 뭐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자신이 스스로 그냥 돼서 꾸밈 없이 내 모습을 긴장 안 하고 그냥 보여줄 수도 있고 그죠? 진실되게.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파워 면에서나 그죠? 그 상하 관계가 막 불필요하게 생긴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주고 있다고 느낀다든가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경험이 계속 생긴다고 느낀다면 중점을 한번 재조정해 보세요. 내가 생각 중점은 어디에 있는가? 음. 아니면 나는 여기가 중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닌가?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. 그죠? 그냥 계속 존중하되 그 중점까지만 일단 가서 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냥 대화를 통해서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좀 얘기를 하되 나는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도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여기까지만 와주세요. 이런 좀 것을 나타내는 거. 그러면 좀 서로 좀 편안한 관계에 좀 더 쉽게 도달하지 않을까요? 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물론 이제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누구나 아는 얘기일 거예요.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은 서로 관계에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된다. 근데 미안하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참 하기가 힘든 말이잖아요.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.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와 트러블이 있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이게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100%그 잘못을 한 게 명확한 상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둘 다 그 책임이나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비율은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한 뭐 60% 잘못하고 다른 쪽이 뭐 40% 정도 잘못을 했다거나 약간 이런 식인 경우가 많죠. 그러니까 이제 한쪽 그중 한 명은 이제 감정이 이제 믹스처 돼 있죠. 이렇게 섞여 있죠. 그래서 미안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죠?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거가 일단은 가득하죠. 표면적으로는 그게 있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 안 나오는 거죠. 이게 화가 또 있으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에 또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서로 화도 나고 서로를 향해서 또 미안한 마음도 또 있으면서 표현도 좀 안 되고.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가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그냥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화났던 게 일단 확 없어지니까 그 사람도 근데 남는 건 뭐예요? 미안하다는 그 감정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좀 긍정적인 그런 뭐랄까 방향으로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부부 상담이라든가 뭐 동료 관계에서라든가.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걸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가끔 가거든요. 한 1년마다.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, 근데 마지막으로 갔을 때 제가 제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들른 적이 있어요.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의사인데, 한국에 이제 그 친구가 일하는 종합병원에서 좀 이제 저기 검진도 받고 좀 그러려고 갔었죠. 근데, 문자를 보냈죠. 야, 예. 문자 가니까, 뭐 저는 그 한국에서 쓸 수 있는 핸드폰이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, 답변이 없었어요. 네, 뭐, 그러니까,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. 그냥 얘가 뭐 바쁜가 보구나. 근데 이제, 아니면 뭐, 이런저런 이유로 뭐 답변을 깜빡했구나. 뭐, 바쁘니까. 그래서 이제,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, 어,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죠. 근데 이제, 얼마 전에 그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. 그 답변이. 그러니까, 뭐냐면, 친구가, 미안하다고,
자기가 핸드폰을 바꿔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지웠기 때문에 너의 문자를 못 봤다고, 혹시라도 오해했다면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온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문자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썼지만 그렇게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또 배려하는 문자를 보내주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, 이 친구한테. 그래서 또 서로 또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,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참 뭐랄까,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제가 능동적인 마음에서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네. 그런 일이 또 있어요.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교수분하고도 약간 이제, 그러니까 사적인 건 아니고 이제 논문 갖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어떤 논쟁처럼 된 적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분이 뭐랄까 좀 약간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서로 약간 옥신각신 한 게 있었지만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, 근데 그냥 제가 이제 그분이 하도 뭐랄까 좀 섭섭해하는 게 보여서 일단 제가 뭐 저도 다양한 감정이 있었지만 일단 내가 했던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하다고 일단 표현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본인도 미안했다고 막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제가 미안해했던 것보다 한 두세 배로 더 미안해하시면서 또 저를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미안하단 말이 하는 거는 어떤 건 쉽지 않지만 그냥 내가 잘못한 부분을 그냥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좀 여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제 좀 뭐랄까 마음도 좀 가벼워진다고 해야 되나? 가벼워지고 힘도 나고, 이런 또 관계도 또 그분하고 더 좋아지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미안하단 말에 갖는 힘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좀 관계가 소원한 뭐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직장 동료분이 있으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비슷하겠죠. 잘못한 게 뭐 서로 오고 가고 한 게 있겠죠. 대부분의 경우에.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러면 좀 상대방도 좋은 반응으로 좀 여러분에게 다가서지 않을까요? 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정과 어떤 거리 이런 거 좀 새롭게 하는 건데 뭐냐면 어, 항상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동료나 가족이나 이제 오랫동안 봐온 사람은 이렇게 뭐랄까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,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 생기는 피어오르는 감정이 있죠. 홍길동 하면은 뭐 이렇게 짜증난다. 약간 예를 들면,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경험이 같이 떠올라서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그 사람과의 경험과 내 감정이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잖아요. 바인드되어 있는 건데 그게 사실 다는 아닐 거예요. 그 사람이 사실 이제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그 사람과 좀 실망스러운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감정을 그 사람과 이렇게 묶어버린 건데 우리도 모르게 그걸 일단 끊고 좀 새로운 감정을 한번 좀, 아니면 다른 관점을 한번 갖고 그 사람을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그 바인드를 그대로 두면 그냥 편견이 그냥 굳어져 버리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좋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평범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게 다 왜 그러냐면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생각만 해도 약간 불편한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관점, 지금까지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해지하고 조금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시야로 그 사람을 좀 새로 이해하는 거,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물론 그러려면은 조금 그 사람과의 거리도 좀 새로 조절해야 되고 관계도 좀 그 질도 어떤 관계로 갈지도 새롭게 설정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. 네.
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 뭐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뭐 저도 얘기를 해보니까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그냥 최근에 느낀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한 건데 여러분 중에는 아마 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뭐 좋은 지혜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팁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같이 나눠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뭐 오랜만에 인사드렸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.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